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택시운전 자격시험 듣기로 끝내는 스피드 암기 노트 2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사람이 끌고 가는 손수레는 차의 범위에 속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기차와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차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는 것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오토바이죠. 사람이 끌고 가는 손수레, 차에 속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기차와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차가 아니다.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로 이어진 선을 연석선이라고 합니다.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로 이어진 선을 연석선이라고 한다. 연석선, 안전표지,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보도라고 합니다.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부분이니까 보도다.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의 종류에는 지규준호, 지규준호가 있습니다. 지시표지, 규제표지, 주의표지, 노면표지까지. 지규준호, 안내표지는 여기 속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의 종류에는 지시표지, 규제표지, 주의표지, 노면표지 있다. 지규준호, 안내표지 없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불특정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 가능한 공개된 장소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그런 것들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안가의 휴양지 도로, 여러 사람들에게 공개된 장소죠. 국립공원 내 도로, 역시나 공개된 장소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해야 됩니다. 깊은 산속 비포장 도로, 이건 애매하지만 사유지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깊은 산속 비포장 도로도 공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로에 해당한다. 그리고 통행이 자유로운 아파트 내 큰 도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고요. 농촌의 농로도 도로에 해당한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가?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학교 운동장, 유료 주차장 내에 해수욕장 모래밭, 자동차 운전학원, 대저택 내부의 개인 도로, 이런 것들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해안가 휴양지도로, 국립공원 내 도로, 깊은 산속 비포장로나 통행이 자유로운 아파트 내 큰 도로, 농촌의 농로, 도로에 해당한다. 하지만 학교 운동장, 유료 주차장 내부나 해수욕장 모래밭, 자동차 운전학원, 개인 사유지는 도로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통학버스라고 할 때 탑승하는 어린이의 연령 기준은 13세 미만을 뜻합니다. 11세, 12세 아니고 어린이의 연령 기준은 13세 미만이다. 그리고 어린이 통학버스의 승차 정원 기준은 9인승 이상입니다. 9인승 이상이 어린이 통학버스의 승차 정원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20km 이하 과속이다. 7만원, 20km 초과 40km 이하 과속이면 10만원, 40km 초과 60km 이하 과속이다. 13만원, 60km를 더 초과해서 과속했다. 16만원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20km 이하 7만원, 20km 초과 10만원, 40km 초과 13만원, 60km 초과 16만원이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주차금지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9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 등에 의해서 적발됐을 때 자동차 등록 증상에 주소로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오고요. 자,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됐다. 그때는 이 범칙 금액을 부과받게 됩니다. 범칙 금액은 과속의 경우 만원씩 싸진다. 7만원이 6만원으로, 20km 초과 10만원이 9만원으로, 40km 초과 13만원이 12만원, 60km 초과 16만원이 15만원의 범칙금액을 내야 되고, 주차 과태료는 9만원이었던 게 현장 적발 범칙금액은 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보다 만원씩 싸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이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별도의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매 시험마다 거의 한 문제씩 출제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 먼저 신호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 유턴 또는 후진 위반 사고, 그 다음에 속도 위반 과속사고인데 20km 초과 과속사고입니다. 앞지르기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및 끼어들기 금지 위반 사고. 자,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앞지르기 방법과 금지 시기, 금지 장소를 위반해서 사고가 났다. 또는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 또는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사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 무면허 운전 사고, 음주 및 약물 복용 운전 사고, 보도 침범, 보도 횡단 방법 위반 사고,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사고, 개문 발차죠. 문을 연체 출발해서 사고가 났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어린이 보호 의무 위반 사고. 이런 것들이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신호 지시 위반 사고, 중앙선 침범, 횡단 유턴, 후진 위반 사고, 속도 위반 20km 초과 과속 사고,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끼어들기 금지 위반 사고,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사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 그 다음에 무면허, 음주운전, 약물 복용 운전 사고, 보도 침범, 보도 횡단 방법 위반 사고,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사고, 개문 발차,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어린이 보호 의무 위반 사고,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입니다. 다음 중 교통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 벌점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경상 한 명마다 벌점 5점입니다. 물적 피해 100만원당 10점. 물적 피해는 벌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물적 피해를 내고 도주했다, 뺑소니했다, 조치를 불이행하고 도주했다 그러면은 벌점 15점이 되겠습니다. 피해 자체는 벌점이 없으나 조치 불이행하고 도주했다. 주차장에서 옆차 문콕하고 아이고 많이 까졌는데 보는 사람도 없고 해서 연락도 안 하고 그냥 갔다. 조치 불이행 도주가 됩니다. 벌점 15점이다. 자, 중상 한 명마다 벌점 15점 맞습니다. 경상은 5점, 중상은 15점 맞다. 사망 한 명마다 벌점 100점 아니고 벌점 90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사망 한 명마다 벌점 90점이다.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면 사고 발생 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 때의 사망이라고 합니다. 사망 한 명마다 90점. 중상 한 명마다 15점입니다. 중상이라고 하면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을 말하고, 경상 한 명마다 5점입니다.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이다. 경상 한 명마다 5점. 부상신고 한 명마다 2점입니다. 부상은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을 말한다.
그래서 꼭 외우십시오. 사망 한 명마다 90점, 중상 한 명마다 15점, 경상 한 명마다 5점, 부상은 2점이다. 사망은 72시간 내에 사망한 때, 중상은 3주 이상 치료, 경상은 3주 미만 5일 이상, 부상은 아주 경미하죠.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 있는 부상을 말한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호 위반으로 사망 한 명이다. 자, 벌점을 계산해보면 일단 신호 위반 벌점이 15점입니다. 그리고 사망 한 명당 90점이니까 둘을 더해줘야 된다. 그래서 총 벌점은 105점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원인으로 해서 인명사고가 났다. 그래서 그 원인, 그 위반 원인으로 인한 벌점도 인명피해 벌점과 합산해서 계산한다. 신호 위반으로 사망 한 명이다. 벌점 105점이 되겠습니다. 피해자 구호 조치 아니하고 도주했다. 뺑소니죠. 피해자 옮겨서 버렸다, 유기했다, 위험운전으로 치사상했다, 죽거나 다치겠다. 이런 교통사고의 운전자는 가중처벌됩니다. 하지만 물적 피해 발생 후에 조치 없이 도주했다. 물적 피해는 도주 시 가중처벌은 없다. 벌점 15점이었죠? 자,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서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아주 죄질이 나쁜 무서운 사건입니다. 자, 운전자는 사형 및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해서 사망에 이르렀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교통사고 시 신고사항은 사고 장소, 인명과 재산 피해 정도 등을 신속히 알려줍니다. 하지만 현장 주변 교통 상황까지 꼭 이야기해줘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경찰이 빨리 출동하는 게 목적이죠. 교통사고 시 반드시 신고해야 될 사항은 어디서 발생했으며 얼마만큼의 인명 재산 피해가 왔는지 그것부터 빨리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주치운전, 음주운전에 관해서 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을 알아보면 자, 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 알코올 농도와 만취 상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음주운전 기준인 술에 취한 상태는 0.03% 이상입니다. 옛날 기준인 0.05% 아니고 0.03%만 돼도 음주운전입니다. 주치운전이다. 그리고 만취다 하면 0.08% 이상입니다. 그래서 요 수치, 술에 취한 상태 0.03% 이상, 만취 상태 0.08% 이상 반드시 암기하시고,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면허 정지입니다. 일단 자, 술에 취한 상태라고 하면 만취 상태까지는 아니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에서 0.08% 미만까지입니다. 그러면 면허 정지가 되고 벌점은 100점이다. 술에 취한 상태에 주치운전, 음주운전 했을 때는 면허 정지고 벌점은 100점이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에서 0.08을 말한다. 술에 만취한 상태, 만취는 0.08% 이상이죠?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에는 바로 면허 취소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는 면허 정지, 만취했다 면허 취소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그냥 음주운전이죠. 0.03%를 넘어서 운전하다가 이번에는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됐네요. 그러면 만취와 똑같이 면허 취소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 0.03% 이상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 면허 취소다. 그리고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0.03%를 넘어서 운전을 해서 면허 정지를 2번을 받았는데 그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에 취해서 운전을 했다. 세 번째 음주운전을 했다. 삼진 아웃입니다. 면허 취소됩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했다. 이때는 바로 면허 취소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술에 취한 상태 0.03% 이상인 상태에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했다. 면허 취소다. 자, 면허가 취소되고 5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 제한을 받는 사항은 이 5년이 가장 긴 겁니다. 그래서 가장 심한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은 인명사상 후 구호조치 및 신고 의무 위반 뺑소니죠. 이 5년간 운전면허 응시 제한 사항은 모두 뺑소니 들어가 있다. 자, 무면허 운전으로 뺑소니했다. 5년간 시험 못 봐. 음주운전으로 인명사상 후 뺑소니했다. 그리고 과로, 질병, 약물 등 상태가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위반해서 인명사상 후 뺑소니했다. 자, 모두 5년간 운전면허 응시 제한을 받겠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과로, 질병, 마약 등 약물 복용, 운전금지 위반해서 인명사상 후 구호조치 및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 뺑소니했다. 5년간 운전면허 응시 제한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했다. 형법상의 처벌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재산, 위에는 사람이고 아래는 재산입니다. 건조물이나 재산을 손괴한 때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업무상 과실,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했다. 5년 이하 금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재산을 손괴한 때는 2년 이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자, 교차로나 터널 안, 다리 위, 구부러진 도로, 커브길이죠. 그리고 비탈길의 고갯마루, 가파른 비탈길 내리막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앞지르기 금지 장소입니다. 자, 보기 중에 다른 거 끼워놓고 앞지르기 금지 장소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앞지르기 금지 장소는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커브길, 구부러진 도로에서도 앞지르기 금지돼 있다. 그리고 비탈길 고갯마루, 가파른 비탈길 내리막, 앞지르기 금지돼 있습니다. 다음 중 철길 건널목에서 방어 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일단 철길 건널목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입니다. 일시 정지한다. 하지만 신호기가 있으면 신호기에 따른다. 그렇게 일단 알아두시고 일시 정지 후 좌우의 안전을 확인한다. 맞죠? 일시 정지합니다. 건널목 통과 시에 기어는 변속하지 않는다. 기어 변속하다가 갑자기 시동이 꺼지거나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대로 쭉 통과합니다. 그리고 건널목 건너편 여유 공간을 확인 후에 통과한다. 자, 1, 2, 3번 다 맞는 방법이죠? 자, 하지만 앞차가 서행으로 통과하면 그 차를 따라 서행 통과한다. 무조건 앞차 따라가는 거 좋은 방법 아닙니다. 그래서 철길 건널목에서는 일단 일시 정지하고 신호기가 있으면 신호기의 지시에 따른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자, 과속이라 하면 법정 속도와 지정 속도를 20km/h 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과속은 20km 초과다. 주행 속도란 정지 시간을 제외한 실제 주행 거리의 평균 주행 속도를 말합니다. 자, 주행 속도란 주행하고 있을 때만의 평균 속도니까 정지 시간을 제외한다. 그래서 정지 시간을 포함한다 하면 틀려요. 주행 속도란 정지 시간을 제외한 실제 주행 거리의 평균 주행 속도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중상해의 범위는 사지절단, 중증 정신장애, 중대한 뇌손상, 모두 생명의 위험이나 불구, 불치의 난치병에 걸리거나 그런 것들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중상해의 범위에 해당하겠습니다. 일시적 시각장애, 벌써 일시적이죠? 이건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만료 후에 6개월이 지난 후에 운전을 했다? 그렇다고 무면허는 아닙니다. 적성검사 만료되고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면허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적성검사 만료일로부터 1년간 취소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6개월 지났다? 무면허는 아니고 빨리 검사받으러 가야겠죠. 하지만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에 운전했다. 무면허죠. 2종 면허로 1종 운전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했다. 무면허입니다. 그리고 면허증 발급 전 면허증도 없는데 운전했다. 당연히 무면허죠. 앞지르기와 관련된 OX 퀴즈 한번 해보면 앞지르기는 앞차의 좌측으로 한다. 맞습니다. 2차선에 있다가 앞차를 앞지르기 하기 위해서 좌측 1차선으로 앞지르기 하죠. 앞차의 좌측으로 한다. 맞고 앞지르기 시 해당 도로의 최고속도 기준을 잠시 넘을 수 있다. 아닙니다. 앞지르기 할 때 최고속도 기준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잠시라도 넘어서는 안 된다. 필요한 경우 앞차의 우측으로 앞지르기 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는 예외다. 필요한 경우 한 번에 2대 이상을 앞지르기 할 수 있다. 안 됩니다. 2대 이상 앞지르기 할 수 없다.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려고 할 때도 앞지르기 할 수 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려고 할 때 내가 앞지르기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다. 무조건 일시정지입니다. 천천히 서행해서 통과한다. 조심해서 서행한다. 이런 꼬시는 말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다. 무조건 일시정지한다. 전방에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하여 어린이들이 타고 내리고 있다. 이때도 일시정지 후에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한다. 이게 정확한 행동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해서 승하차하고 있다. 일시정지 후에 안전 확인 후 서행한다. 다음 중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일 때 감속 기준으로 오른 것은 가시거리 100m 이내일 때는 100분의 50% 감속 운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100분의 20으로 감속 운행해야 되는 경우는 비로 인해 노면이 젖었거나 눈이 20mm 미만 쌓였다. 그럴 때는 100분의 20% 감속 운행해야 됩니다. 최고속도 60km 도로에서 48km로 감속했다. 20% 감속한 거죠. 최고속도 80에서 64km로 감속한 것도 20% 감속한 겁니다. 그래서 가시거리 100m 이내일 때 혹은 눈이 20mm 이상 쌓였을 때 100분의 50% 감속 운행한다. 중앙선 침범은 통행 구분 위반에 해당해서 벌점이 30점입니다. 중앙선 침범 벌점은 30점이다.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로 어린이 통학버스가 영유아를 태우고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며 주행 중일 때는 2차로가 비어 있어도 앞지르기 하지 않습니다. 내가 2차로로 이렇게 가고 있고 앞쪽 1차로에 어린이 통학버스가 영유아를 태우고 있음을 알리고 주행 중이다. 이 2차로 앞이 이렇게 비어 있어도 앞지르기 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횡단보도에 노면 표지는 있으나 횡단보도 표지판이 없는 경우나 도로 포장공사로 노면 표지가 반만 남아 있어도 횡단보도로 인정합니다. 어쨌든 노면 표지가 있고 반만 남은 경우라도 횡단보도로 인정을 한다.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1년입니다. 벌점 초과 운전면허 취소다.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결격기간은 1년이다. 연간 벌점 누산 점수를 아래와 같이 받게 되면 면허 취소가 됩니다. 도달한 때 취소가 된다. 그 한도는 1년간 121점,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201점, 3년간 271점 누산 점수에 도달하게 되면 도달한 때 면허가 취소된다. 1년간 2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입니다. 2년차 때는 80점, 3년차 때는 70점이 각각 더해지게 되겠습니다. 황색 주의 신호의 기본 시간은 3초입니다. 황색 주의 신호의 기본 표시 시간은 3초 동안 표시된다. 노란불은 3초.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정차나 주차가 가능한 경우는 주정차 허용 안전표지가 있는 곳, 그리고 고속도로 내에 있는 정류장에서 가능하고 차량 고장으로 인해서 길 가장자리 구역에 주정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사유가 차량 고장이어야 됩니다. 아래처럼 졸음운전 방지나 휴식을 위해서 갓길에 정차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통행료 지불하는 곳, 톨게이트에서 주정차 가능하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정차 주차가 가능한 곳은 주정차 허용된 안전표지가 있는 곳, 정류장이나 차량 고장으로 인해 길 가장자리 구역에 주정차하는 경우 통행료 지불하는 곳, 톨게이트에서 주정차 가능하고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서 갓길 정차했다. 이건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제1종 대형 면허 또는 특수운전면허를 받으려면 자격 요건이 19세 이상이어야 되고 이륜차를 제외한 자동차 운전 경력이 1년 이상 돼야 됩니다. 1종 대형 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가 19세 이상, 자동차 운전 경력이 1년 이상 돼야 된다. 자동차로 범죄 행위를 하거나 타인의 차량을 훔쳐서 무면허 운전 위반으로 벌금 이상형을 집행유예 포함해서 선고받은 경우에는 이 위반한 날로부터 3년 동안 운전면허 응시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됩니다. 자동차로 범죄 행위를 하거나 타인 차량을 훔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한 경우 이를 통해 벌금 이상의 형, 집행유예를 포함해서 선고받은 경우에는 위반한 날로부터 3년 동안 면허 응시 제한 결격 사유가 된다. 1종과 2종의 적성 신체검사 기준을 보면 1종 운전면허의 경우 두 눈 뜨고 0.8, 각각 0.5 이상이고 2종 운전면허의 경우 시력이 두 눈 뜨고 0.5 이상이면 됩니다. 그리고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이 0.6 이상일 것. 그리고 색깔은 빨강, 노랑, 초록을 구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청색은 속하지 않는다. 빨로초 구별할 수 있을 것. 청력은 55dB, 보청기를 꼈을 때는 40dB까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요 청력 기준은 대형과 특수면허에만 적용됩니다. 1종 운전면허는 시력이 두 눈 뜨고 0.8, 각각 0.5, 2종 운전면허는 두 눈 뜨고 0.5, 한쪽 눈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0.6, 빨로초 색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대형 특수면허는 55dB, 보청기 40dB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청력 기준이 있습니다. 뺑소니, 신고 및 구호조치 위반, 도주차량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경우, 자, 의인이죠? 이런 사람은 특혜 점수 40점을 받습니다. 뺑소니 도주 차량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경우 특혜 점수는 40점이다.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무위반 무사고 기간 경과로 최종 위반일 사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경과 기간은 1년이다. 벌점 40점 미만에 무위반 무사고 기간 경과 기준은 최종 위반 사고일로부터 1년 경과 시 벌점이 소멸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 0.03에서 0.08%였죠.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한 때 또는 자동차 등을 이용해 보복 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에는 벌점이 100점입니다. 자, 만취는 면허 취소지만 그냥 술에 취해서 운전했다. 음주운전은 면허 정지죠. 그리고 벌점이 100점인데 또 하나 자동차 등을 이용해 보복 운전을 하여 입건됐다. 벌점이 100점입니다. 자, 승용차의 속도 위반 범칙 금액을 알아보면 369입니다. 맨 먼저 20km 이하로 과속했다. 3만원이고요. 20km 초과 40km 이하 6만원, 40km 초과 60km 이하 9만원입니다. 그리고 60km를 초과해서 과속했다. 승용차 운전자는 12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됩니다. 369, 12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갓길의 용도로 오른 것은 긴급 자동차와 도로보수 차량의 이동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갓길 정차 휴식 안 되고요. 동승자와 운전교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체 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운영한다? 이것도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차가 막힌다고 해서 임의대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야간에 택시가 켜야 하는 등화의 종류는 거의 있는 거 다 켭니다.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 실내 조명등까지 켭니다. 요 실내 조명등이 꼭 들어간다. 야간의 택시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 실내 조명등까지 켠다. 벌점 30점인 사항 4가지 알아봅니다. 과속은 40km 초과 60km 이하였죠? 속도 위반을 했을 때 벌점 30점입니다.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하면 벌점 30점이고요.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이다. 벌점 30점입니다. 또한 운전면허증 제시 의무 위반이다. 벌점 30점이에요. 40km 초과 60km 이하 속도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운전면허증 제시 의무 위반 모두 벌점 30점인 사항에 해당하겠습니다. 하지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조작 가능한 위치에 영상화면 표시행위, 운행기록계 미설치 이러한 사항은 벌점 15점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조작 가능한 위치에 영상표시, 운행기록계 미설치 벌점 15점이다.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교통사고 처리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손해배상 합의기간은 2주입니다. 2주간 공식적인 피해자와의 손해배상 합의기간이 되겠습니다.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교통사고 처리에 있어서 피해자와 손해배상 합의기간은 2주다. 우리가 대형사고라고 하면 3명 이상 사망하거나 20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대형사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3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대형사고라고 규정합니다.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사고의 성립 요건은 일단 교차로죠. 장소적으로 2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여야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사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안전운행을 불이행해서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운전자 과실이 안전운전을 불이행해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과실이 운전자에게 존재해야지 사고가 성립한다. 하지만 신호위반 차량에 충돌하여 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피해자 요건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자, 사고 원인이 완전 다르죠? 신호위반 차량에 충돌한 거니까 내가 안전운전을 불이행해서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과실이 아니다. 신호위반 차량에 충돌했다.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사고를 구성하는데 성립 요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1종 대형 면허, 1종 보통과 2종 보통 면허에 운행 가능한 차량 종류를 살펴보면 먼저 1종 대형 면허는 거의 모든 차량을 다 운전할 수 있습니다.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전체, 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 안전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도로 보스트럭, 3톤 미만 지게차 모두 운전 가능하고 1종 보통으로는 승용차와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차, 그리고 적재 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까지 1종 보통으로 가능합니다. 2종 보통 면허로는 승용차와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차, 11인승부터는 1종 보통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재 중량 4톤 이하의 화물차는 2종 보통 면허로 가능하다. 1종 대형 면허로는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전체, 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 안전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도로 보스트럭 3톤 미만 지게차까지 가능하고 1종 보통은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차, 적재 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 2종 보통은 10인 이하의 승합차, 적재 중량 4톤 이하의 화물차 운행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중 가장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는 화재 현장 출동 중인 소방차, 당연히 우선 통행 가능하고요. 검찰청 업무용 자동차가 업무도 보지 않는데 가능할 리 없고 출퇴근용 군용 차량도 작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가 없죠. 수사관이 운전하는 자동차도 단순히 수사관이 운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선 통행 자동차를 살펴보면 일단 소구혈, 소방자동차, 구급차, 응급자동차, 혈액수송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구혈이다. 소방차, 구급차, 혈액 운반 차량, 그리고 경찰용 자동차 중에 범죄 수사나 교통 단속 등 그 밖에 긴급한 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차량을 긴급 자동차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군 내부 질서 유지나 부대 이동을 유도할 때 우선 통행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에서는 범죄 수사에 사용 중일 때 그때만이 긴급 자동차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출퇴근한다, 그냥 업무용이다, 수사관이 운전하고 있다고 해서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긴급 자동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주차는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주차라고 합니다. 반면에 정차는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 정지 상태를 정차라고 한다. 정확한 주차와 정차의 정의이기 때문에 자, 주차에서는 키워드가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에게 차에서 떠나 이런 말이 꼭 들어가게 되겠고, 정차에서는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 이 말이 꼭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금지 장소를 한번 살펴보면 교차로와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입니다. 자, 5m 이내는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을 해두시고, 나머지는 10m입니다. 안전지대 10m 이내, 버스 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건널목 10m 이내입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12m나 13m, 10m 이상의 보기가 나왔다, 주정차 금지 장소에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자, 멀어도 10m 이내가 주정차 금지 장소다. 안전지대,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건널목은 10m 이내고, 교차로와 도로 모퉁이로부터는 5m 이내가 주차 금지 장소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경사로의 정상 부근이다, 여기는 주정차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서로 마주보고 진행을 할 때 누가 양보를 해야 할까요? 올라가는 자동차가 양보합니다.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올라가는 차, 내려오는 차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 올라가는 차가 우측으로 피해서 양보를 한다. 편도 2차로 이상 지정 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의 고속도로에서 승합차의 최고 속도는 110km입니다. 자, 승용차도 마찬가지죠. 승용차 승합차의 최고 속도는 110km다. 지정 고시한이 없으면 100km입니다. 지정 고시한 노선에서는 110km다. 편도 1차로의 일반 도로 최고 속도는 60km고요. 시내로 들어오면 주상 공업지역에서 최근에 50km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외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일반 도로 최고 속도는 60km다. 편도 2차로 이상 일반 도로는 최고 속도 80km고,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의 최고 속도는 100km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전용 도로 최고 속도는 90km다. 여기는 최저 속도 기준도 있죠. 최저 30km 이내다. 편도 2차로에서 눈이 20mm 미만으로 쌓였다. 승용차 주행 속도는 원래 편도 2차로면 고속도로라는 말이 없으니까 80km죠. 최고 속도 80km에서 눈 20mm 미만 쌓였으니까 20% 감속이죠. 100분의 20을 감속해서 8, 26, 16km를 빼면 64km가 됩니다. 그리고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다. 최고 속도가 100km니까 노면이 젖었거나 눈이 20mm 미만이다. 똑같이 20% 감속한 80km가 최고 속도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벌점으로 사망이 한 명마다 90점, 중상은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 아까 살펴봤죠? 자, 다시 한번. 사망 한 명마다 벌점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이다.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보호관찰소 차량은 긴급자동차 아닙니다. 아까 긴급자동차는 소구혈, 소방차, 구급차, 혈액운반차, 작전 수행 중인 군부대 차량이나 수사 중인 수사에 사용하고 있는 수사기관의 차량, 이런 것들만 긴급자동차고, 주의해야 할 것이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보호관찰소 차량은 긴급자동차 아닙니다. 교통안전표지의 종류는 직유준호, 찌규준호입니다. 지시표지, 규제표지, 주의표지, 노면표지다. 아까 살펴봤죠? 복습합니다. 앞지르기 금지 상황과 일시정지 장소, 서행해야 될 장소 각각 알아보면, 이럴 때 앞지르기 하면 안 됩니다. 앞차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진행하고 있다. 자, 앞지르기는 좌측으로 해야 되는데 다른 차가 있으면은 앞지르기 하면 안 되겠죠?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을 때 앞지르기 하면 안 됩니다. 앞차가 좌측으로 진료를 바꾸려고 할 때 상상해보면 이때도 앞지르기 안 되겠고, 마주오는 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자, 위험하니까 앞지르기 하면 안 됩니다. 자, 장면을 상상해보면 앞차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진행할 때,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을 때, 앞차가 좌측으로 진로를 바꾸려고 할 때, 마주오는 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다 앞지르기 금지 상황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일시정지 장소 한번 알아보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가 일시정지 장소입니다. 자, 여기 서행하여야 할 장소에도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가 있는데 이 항목은 둘 다 들어갑니다. 일단 일시정지하고 그 다음에 서행도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시정지 장소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고 좌우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가 되겠고, 서행할 장소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 도로가 구부러진 곳, 비탈길 고갯마루, 안전표시로 지정하는 곳들이 서행해야 될 장소가 되겠습니다. 도로 상태가 위험하거나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를 한다. 주의표지입니다. 자, 키워드는 위험, 부근에 위험물이 있다.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가 주의표지다. 지시표지 아닙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이기 때문에 길 가장자리 구역이라고 합니다. 갓길은 정확한 용어가 아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이다. 길 가장자리 구역입니다. 말, 소 등 큰 동물을 몰고 가거나 군부대, 깃발이나 현수막 등을 휴대한 그런 행렬, 장의 행렬 등은 차도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이 행렬이 위법한 시위 행렬이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요. 그러면 통행할 수 없습니다. 말, 소 등 큰 동물을 몰고 가거나 군부대, 깃발, 현수막을 휴대한 행렬, 장의 행렬 등은 차도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서행이라고 하면 차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서행이라고 하면 차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일시정지와 일단정지가 차이점이 있는데요. 일시정지는 반드시 차가 멈춰야 돼. 얼마간의 시간 동안 정지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정지 상황의 일시적 전개다. 자, 세 가지 키워드 찾아야 됩니다. 얼마간의 시간 동안 정지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정지 상황의 일시적 전개다. 이것이 바로 일시정지를 말합니다. 일반 도로에서 승차 정원은 110% 이내에서 승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에서는 절대로 승차 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승차 정원을 차량의 승차 정원 11할 이내 110% 이내로 승차할 수 있지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 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다. 긴급자동차의 특례사항, 자, 허용되는 사항이죠. 특례사항은 속도 제한, 앞지르기 금지 시기 및 장소, 끼어들기 금지에 관련해서 적용하지 않겠다 특례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앞지르기 방법은 없다. 앞지르기 방법에 관해서는
특례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긴급자동차의 특례사항은 속도 제한, 앞지르기 금지 시기 및 장소, 끼어들기 금지에 대해서 허용하고 있다. 다음 중 경찰 공무원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했다. 행정처분으로 몇 점의 벌점을 받을까요? 자, 30점이죠. 경찰 공무원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했다. 벌점 30점입니다. 벌점 30점 사항 한 번 더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40에서 60km까지,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중속 처리죠.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그 다음에 어린이 나오는 거 2가지,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의무 위반, 그 다음에 전용차로 2가지,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갓길 통행 위반, 버스 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 위반,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 제시 의무 위반, 운전자 신원 확인을 위한 경찰 공무원 질문에 불응했다. 모두 벌점 30점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중속철,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의무 위반,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갓길 통행 위반, 버스 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 위반, 운전면허증 제시 의무 위반, 신원 확인을 위한 경찰 공무원의 질문에 불응했다. 벌점 30점. 급차로 변경, 진로 변경 사고의 성립 요건은 일단 장소적으로 도로에서 발생해야 하고, 급차로 변경이니까 갑작스런 차로 변경으로 불가항력적 충돌을 했다, 이런 피해자 요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차로 변경으로 후방 차량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그런 운전자 과실도 사고 성립 요건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차로 변경 후에 상당 기간 진행 중인 차량을 추돌했다, 요 상당 기간이 들어갔기 때문에 급차로 변경의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급차로 변경인데 차로 변경 후 상당 기간 진행 중인 차량을 추돌했다. 인과관계가 떨어지겠죠.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후진을 하여 다른 보행자나 차량을 충돌한 경우에 해당하는 단어는 안전운전 불이행이지 후진 위반 아닙니다. 후진 나왔다고 해서 후진 위반 아니고, 앞쪽에 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요게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후진하여 다른 보행자나 차량을 충돌한 경우 안전운전 불이행에 해당한다. 후진 위반 아니다. 피해자를 사고 현장에 방치하고 가버리거나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사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 모두 뺑소니 사고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를 사고 현장에 방치하고 가버리는 것, 이건 당연히 뺑소니인데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진술했다, 사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 모두 뺑소니 사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일행이 폭행을 할까봐 무서워서 이탈을 했다,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연락처를 주고 헤어진 경우, 연락처 줬으니까 이때는 사고 발생 후 도주사고, 뺑소니 사고 아닙니다. 철길 건널목에는 1종, 2종, 3종이 있습니다. 이때 교통안전 표지만이 설치되어 있는 건널목은 제3종 건널목입니다. 자, 3종, 2종, 1종으로 갈수록 안전을 요구하는 시설들이 더 많이 설치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고, 3종에는 교통안전 표지만 있고 2종에는 경보기가 추가되고 1종에는 경보기와 더불어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바로 1종 건널목입니다. 1종 철길 건널목에는 차단기, 경보기, 교통안전표지 모두 있다. 2종에는 경보기와 안전표지 있고 3종에는 교통안전표지만 있다. 철길 건널목 표지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보도에 서 있다가 횡단보도 내로 넘어진 경우, 택시를 잡고 있는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로 볼 수 없습니다. 자, 원동기 장치 자전거,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죠? 끌고 가면 보행자지만 타고 가면 보행자 아닙니다. 그리고 보도에 서 있다가 횡단보도 내로 넘어진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라고 할 수 없고, 횡단보도에서 택시를 잡고 있는 경우 도로를 횡단하려는 의도가 아니니까 횡단보도 보행자로 볼 수 없습니다. 자, 설명했듯이 자전거 2륜차를 타고 가던 중 보도를 침범하여 통행하는 차량과 충돌했다. 그래서 이 경우 보도 침범 사고가 아닌 겁니다. 보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 2륜차를 타고 가던 중 보도를 침범하는 차량과 충돌했다. 차량끼리의 사고지 보도 침범 사고로 보지 않는다. 자, 자동차의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라는 게 있는데 이를 합한 거리를 정지거리라고 합니다.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한 거리이다. 정지거리는 공주거리 더하기 제동거리고, 정지 소요 시간은 공주 시간과 제동 시간을 합한 시간이 또 정지 소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공주거리와 제동거리가 뭐냐? 먼저 공주 시간과 제동 시간을 알아보면, 공주 시간은 자, 운전자가 눈으로 자동차가 정지해야 될 상황임을 인식하고 지각하고 브레이크로 발을 옮겨 브레이크가 작동을 시작하는 순간까지의 그 시간을 공주 시간이라고 합니다. 상황을 인식한 순간부터 브레이크가 작동하기까지 걸린 시간, 그 시간이 공주 시간이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브레이크가 작동해서 자동차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의 걸린 시간, 그 시간이 제동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위험 요소를 눈으로 인식했다, 브레이크를 밟아서 브레이크가 작동할 때까지의 시간, 그리고 브레이크가 작동을 해서 차량이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의 시간, 각각 공주 시간과 제동 시간이 되겠고, 그 각각의 시간에 차량이 움직인 거리, 그 거리가 공주 거리와 제동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안내 표지 몇 가지 보고 가겠습니다. 자, 까만색 바닥에 봉긋하게 뿅뿅 솟아있죠. 노면이 고르지 못함을 표시합니다. 자, 중간에 중앙분리대가 끝나고 이제 양쪽으로 중앙분리대 없이 통과하게 된다, 그런 걸 뜻하는 중앙분리대 끝남을 뜻하는 표지입니다. 위에서 봤을 때 이제 중앙분리대 끝나고 양방향 중앙분리대 없이 진행되겠다, 중앙분리대 끝남 표시입니다. 자, 비슷하지만 중앙분리대 시작 아니고요, 양측방으로 통행해라, Y자 화살표 주의해 주시고 양측방 통행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차량 뒤에 불이 났죠? 화재 표시 아니고 위험물을 실은 차량이면 통행을 금지한다, 이런 말입니다. 폭발이나 화재 위험이 있는 적재물을 실은 차량은 통행 금지한다. 다음은 노면 표지 한번 보면요, 삼각형 2개 뿅뿅 오르막 겸사면이고요. 자, 다이아몬드다, 횡단보도 예고. 역삼각형은 양보를 뜻합니다. 자, 슈퍼맨은 양보 잘한다. 역삼각형은 양보다. 지진 났나? 지그재그로 갈라져 있네요. 지진 났으니까 서행해라. 말도 안 되지만 그렇게 외워봅니다. 이쪽 저쪽 지그재그다 서행입니다. 넓은 직사각형에 안쪽으로 가시가 돋쳐 있네요. 뾰족. 자, 가시 돋쳐 있으니까 이 안에는 정차하지 마라, 정차 금지지대가 되겠습니다. 가시 돋친 직사각형 정차 금지지대다. 자, 이상입니다. 택시 운전 자격시험 스피드 암기 노트 2편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홍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3편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